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장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는 우리 프로이트로 대변되는 정치 역동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얘기할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정치 역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내면의 심리, 즉 의식이나 무의식, 자아, 초자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우리 내면도 내면이지만은 우리 바깥, 외면, 즉 환경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게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특히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이 나만의 행동 말고 우리 이 행동을 하게끔 영향을 준 환경이나 주변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살펴보도록 하는 게 이 행동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1차 시에서는 파블로프 이론을 얘기를 할 거고요. 2차 시에서는 스키너의 이론을 볼 거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반도라의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유념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 뭔가 하면, 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재에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는 힘들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상 내용을 다 전달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만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이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재를 정독을 안 하시면은 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 오시기 전에 최소한 교재를 한 2번 정도를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잘 하시려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도서관에 이런 데 가시면 좋겠지만 요즘 도서관을 이용을 못하니까 인터넷을 이용하셔가지고 모르는 단어들이나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요즘 인터넷 자료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학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Y 클래스에 가시면은 각 차시별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제를 꼭 다 하셔서 제출하셔야지 출석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그렇게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꼭 보면 이거 과제 못했어요, 늦게라도 내면 안 돼요, 이러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그래요. 그냥 각 주차에 나오는 과제는 각 주차로 끝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이거 과제를 너무 빼먹으시면 여러분들 출석에 지장이 생깁니다. 출석이 지장이 되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자동 학점이 자동 F 0점이 돼버립니다. 되게 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비대면 교육이 시일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집에 있으면서 어, 너무 놀지 마시고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건강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파블로프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원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자, 이런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화학과 생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이프치 심장혈관 생리학자인 루트비와 블라스하우드의 심장 생리학자인 하이덴하이의 지도 아래 독일로 옮겨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 뭘 공부를 했는가 하면 순환계 있죠. 우리 순환기 계통. 예. 요 대에 또 독자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1888년에서 1892년에는
상트페터부르크에 있는 옥틴 실험 연구소에서 심장의 생리하고 혈압 조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순환계예요. 심장, 우리 호흡 이런 것들 돌아가는 게 이게 혈압 이런 것들이 다 순환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약리적, 약리적인 거 보겠습니다. 우리 약 그리고 정서적인 자극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발판 삼아 가지고 이 파블로프의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의 배경이 된 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생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생리학.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생리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외과 수술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설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필요한 설비가 뭐가 있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이때 동물을 대상으로 외과적인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때 테스트를 하기 시작됐죠. 자, 그래서 1930년까지 소화기의 분비 활성에 대해 외과적인 실험 방법으로 정상적인 동물의 위장의 분비를 연구를 했는데 이게 파블로프의 이론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는 생리학자이면서 학습 심리학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이 개의 소화기 생리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1904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파블로프 이론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주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자, 전쟁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죠. 여기 뭐 폭탄, 핵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충격적인 전쟁이 경험하게 되죠. 소리가 팡 터지거나 폭탄이 팡 터지는 이게 경험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큰 소리, 팡 소리 나면 이런 큰 소리가 나면 전쟁을 경험할 때 느꼈던 공포감 있죠. 이게 그대로 똑같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파블로프 어떤 상황에서 경험했던 거 있죠. 우리 전쟁의 경험 같은 거. 자, 이런 자극이나 아니면 사건들 간의 관계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게 이 파블로프의 주요 개념입니다. 뭔가 주요 개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파블로프 이론의 핵심이죠. 고전적 족구나. 고전적 족구나. 족구라는 족구라는데 고전적이에요. 뭐하고? 이 최근에 그러니까 파블로프 이후에 또 족구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적 족구나는 얘기를 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뭐는 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거라서 고전적 족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림 4-1 파블로프가 고안한 실험 장치라고 나와 있죠. 혹시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만약에 이런 연구를 윤리적으로 이걸 허락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동물 실험, 사람 대상 실험. 그 허가를 안 받고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동물 학대죠. 동물 학대죄로 잡혀가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가 있죠. 묶어놨죠. 자, 묶어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개가 침샘이 나오는 침샘을 이 관으로 뚫어가지고 관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침샘이 이렇게 쭉 빠지죠. 가지고 이 침샘이 오면 얼마만큼 그 무게가 있는지 특정을 하는 컵이 있어요.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침샘 연결관이잖아요.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동물 학대죠. 예. 동물도 소중한 생명인데. 근데 허락을 받고 뭐 이런 무슨 윤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물 이런 실험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뭐 그럽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여기 개가, 자, 보세요. 음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타액을 분비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개의 타액선에 가는 튜브를 꼽았죠. 꼽았어요. 연결하는 수술을 위하여 이 튜브를 통해 가지고 타액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나오면 바깥으로 나오면 이 분비된 타액의 양을 기계적으로 측정을 해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수술한 개를 실험 장치에 고정시켜 가지고 이 상태에서 실험을 했는 게 파블로프가 고안한 실험 장치인데, 자, 이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화라는 게 주요 개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강아지는 자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큰 강아지들이 있으면 침을 많이 흘려요. 맞죠? 특히 뭐에 반응을 합니까? 먹는 거에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강아지가 반응을 하는 음식물 있죠. 이 음식물. 이건 무조건적 자극이에요. 무조건 자극인가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음식물 보면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액이 분비하죠. 음식물을 보고 타액이 침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무조건 반응이에요.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음식물을 보면 침을 흘린다. 자, 그래서 무조건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음식물은 뭐예요? 자극을 주죠. 침을 흘리게끔 만들죠. 원인이 되죠. 무조건 자극이에요. 자, 타액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죠. 무조건 반응이에요. 자극하고 반응,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블로프 이론. 자극, S, stimulus, 반응, response, R. 예, 요 S와 R에 대한 게 고전적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자, 파블로프는 이런 음식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침 흘리는 이 강아지를 따르르르 종소리를 줬어요. 종소리. 자, 종소리는 뭐겠습니까? 중성 자극이라 그래요. 종소리만 들리면 걔가 침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안 흘려요. 왜? 먹는 것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냥 소리가 날 뿐이지. 그렇죠. 자, 이런 거 보고 중성 자극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을 플러스를 해요. 음식물을 줄 때 종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을 주기 전에 종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흔들리면 이제 강아지를 어떻게 느낍니까?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느끼겠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걸 느끼죠. 자, 그러면 종소리만 들리도 음식물이 없는데도 침을 흘려요. 중선 자극을 다른 자극으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이 음식물 무조건 자극으로 이 자극을 줘가지고. 자, 그러면 타액 분비 무조건 반응으로 오게끔. 이게 고전적 조건이에요. 반복 시도를 해가지고 종소리를 뭘로? 음식물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죠. 이게 아주 종소리를 중성자극이라고 해요. 중성자극인 이었던 종소리를 음식물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조건자극이 되는 거예요. 조건. 조건 즉 뭡니까? 종이 따르르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 밥이 나온다. 음식물이 나온다. 자, 그래서 강아지들은 뭡니까? 타액, 침을 흘리게 되는 조건 반응이 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성 자극을 1차적 유발 자극, 무조건 자극과 연결시켜가지고, 즉 뭡니까? 음식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개에게 주면은 이 중성 자극에도, 즉 음식물이 없는데도 강아지는 이 종소리만 듣고도 뭐예요? 반응을 해가지고, 조건 반응을 해가지고 침을 흘린다는 거. 이게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자, 고전적 조건화 하면 중성 자극, 종소리에 반응 유발 능력을 가지게 하여 뭘로? 음식물로. 자, 그래서 조건 자극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고전적 조건화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 침 쭉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건 자극으로 침을 만약에 흘리게 이런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 반응은 주어진 자극으로서 새로운 반응이며 뭐예요? 학습된 반응이죠. 학습됐잖아요. 종이 따르르르 울리고 침을 흘리잖아요. 자, 침을 흘리는 것은 학습된, 그러니까 이 종소리 때문에 학습될 수도 있고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침을 흘릴 수 있죠. 예. 이 고전적 조건화 같은 경우는 학습된 반응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자극하고 무조건 자극을 짝을 이뤄요. 짝을 딱 짓기를 만들면은 두 자극과 반응을 해가지고 연합이 만약에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연합이 시도할 경우 뭐예요? 그게 조건 반응이 뭐예요? 튼튼하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화예요. 자, 그래서 이 반응적 행동은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을 하면은 특별한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러한 반응은 뭐예요? 아까도 금방도 얘기했죠. 선천적일 수도 있고 뭐예요? 학습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습. 맞죠? 네. 자, 치매 발생은 선천적이죠. 여기서 얘기는 선천적이라고 그랬죠. 치매 발생은 선천적이에요. 우리 사람도 침 흘리잖아요. 네. 침 흘려요. 자, 그런데 종소리에 의해 가지고 종이 따르릉 치니까는 침을 흘리는 건 뭡니까? 뭘 통해서? 학습화된 거죠.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예. 이게 고전적 조건화라는 겁니다. 잘하셨죠? 자, 고전적 조건화를 보시면은, 자, 조건화 이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소리, 타입 분비 있어, 없어요? 종만 따라랑 때리는데. 분비, 타입 분비 없죠. 자, 무조건 작업. 음식물을 주면은 타입 분비 침이 흘려야 안 흘려요, 강아지가. 흘리게 되죠. 이게 조건화 이전이에요. 그런데 조건화 과정에서, 자, 조건 작업, 종소리가 따르르르 울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바로 무조건적인 자극, 음식물을 줘버려요. 자, 요 사이에서는, 자, 조건 반응, 타액 분비 없죠. 안 나잖아요. 자, 그런데 요걸 같이 해가지고 요걸로 이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반응, 타액 분비가 된다는 거죠. 종소리만 때랭 쳐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자극이 음식물하고 합쳐버리면은 이게 조건 자극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조건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화 과정이에요. 자, 이런 조건화 이후에 조건 자극, 음식물 없어요. 종소리만 쳐도 어떻게 됩니까? 조건 반응, 타액이 납니다. 음식물이 없는데도 종소리만 들리는데도 이제 곧 음식이 나오겠다 생각하고 강아지가 침을 질질질 흘리죠. 우리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밖에 퇴근이나 아니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문 열기 전에 보면은 엄마가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두리치기나 아니면 좀 향이 강한 음식들 있죠. 예, 그런 게 하면은 고등어구이나 생선구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은 문 열기 전에 보면 우리 층에 딱 오면 냄새가 확 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사이에 침이 쫙 나죠. 나잖아요. 자, 그리고 시간. 이 시간, 우리 보면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그건 여러분들은 안 싸겠지만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지만 급식을 하시잖아요. 급식 먹을 때 점심시간 만약에 12시 딱 되면 12시 언 되면은 벌써 머릿속에는 음식물 생각하고 입에 뭐가 생깁니까? 침이 싹 고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의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거를 파블로프 이론의 주요 핵심입니다. 고전적 조건화. 자, 이 파블로프 이론의 이 고전적 조건화를 세부적으로 또 나눠보면은 주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극의 일반화예요. 자극의 일반화. 뭔가 하면, 자, 어떤 특정한 종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사용됐다면은 이 소리와 비슷한 종소리에도 개가 침을 흘리는 조건화된 반응이 나옵니다. 맞죠? 종소리. 침 흘리잖아요. 자, 두 가지 자극이 비슷할수록 두 번째 자극에 따른 반응 확률이 증가하며 일반화의 정도도 커진다는 거예요. 확률, 횟수가 계속 많아지면은 그게 그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은 그게 일반화, 즉 이론화 시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자극이 당연해진다는 겁니다. 이 자극. 네, 그런 얘기. 자, 이 파블로프 이론에 영향을 받은 존 왓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왓슨은 이 파블로프의 이 고정적 조건화를 살짝 응용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의 발달 문제에 학습 원리를 적용시켰어요. 자, 11개월 된 알버트에게, 알버트, 자극을 조건화하여 힌지에 대한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끔 만들었어요. 자, 힌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성 자극이죠. 조건 자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하기 전이니까. 자, 그런데 힌지를 공포 반응을 일으키도록 큰 소리하고 짝짓기를 했어요. 이제 뭐예요? 중성 자극에서 조건 자극으로 바뀌죠. 왜? 힌지가 나타나면은 와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자, 그러면 힌지는 공포 반응을 이끌어내는 조건 자극으로 바뀌죠. 예. 애기들은 이런 큰 소리에도 울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실험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애기는 이게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일반 어린이나 좀 큰 애들보다는. 네. 자, 이렇게 조건 자극화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가? 실험 5일 후에 알바트는 힌지와 비슷한 흰색 털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토끼, 개, 아니면 흰색 털코트, 흰머리털과 같은 자극에도 뭐예요?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게 왓슨의 실험이에요. 예,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뭐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학습에 통해 가지고 이 조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요런 자극의 일반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요 개념으로서 변별 자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별. 변별이 뭡니까? 변별. 나누는 거예요. 변별. 나누는 거예요. 변별. 변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나눈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좀 우리가 흔 바둑돌이 있죠. 검정색, 흰색이 있잖아요.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잖아요. 섞어 놓아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검은색 바둑돌을 골라내시오. 골라내요. 예, 그런 거예요. 골라내는 거. 이게 변별작. 자, 특정한 반응이 보상되거나 보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 또는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 변별 자극이에요. 자, 보면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여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동물에게 두 가지 소리를 들려요. 첫 번째 소리가 날 때만 강화를 반복해요. 조건 반응이죠. 자, 두 번째 소리가 날 때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 소리를 변별하게 됐죠. 첫 번째 소리, 짹짹짹 만약에 이러면은 조건 반응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소리는 걸걸걸걸 강화를 안 줘요. 자, 그러면 짹짹짹 소리에 반응할까요? 걸걸걸 소리에 반응할까요? 짹짹짹 소리에 반응하게 되죠. 그렇게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뭐 짹짹짹 광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골라내겠죠. 예, 이게 변별자입니다. 두 자극의 차이가 클수록 변별이 뭐 어떻게 됩니까? 더욱 쉬워져요. 차이가. 만약에 소리가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변별,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소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짹짹짹 얼얼얼 이러면은 차이가 크죠. 자, 이러면 더욱더 이 변별이 쉬워진다. 그게 변별자. 자, 사람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거나 덜 위협적인 결과를 성취하려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거나 덜 위협적인 결과를 성취하려면. 그러니까 좋은 거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인간은 변별 자극을 통하여 자신의 외부 세계를 더 잘 관리하고 예측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골라낸다는 거죠. 왜? 자기한테 좋은 걸 주는 걸 강화시키면 되니까. 계속 자기 만약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먹이를 주는 쪽으로 사람들은 강화를 할 것만 아닙니까? 뭘 했는데 먹이를 안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강화를 해요? 안 해요? 그쪽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고예요. 소고. 소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고에 관한 단어 있잖아요. 음소거. TV 리모컨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보면 음소거 있죠. 예,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소고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정적 조건하는 음식물, 무조건 자극, 종소리, 조건 자극, 타액 분비, 조건 반응.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얼개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이어져요. 자, 여기서 음식물을 빼버렸어요. 종소리만 있죠. 종소리만 있어요. 종소리 막 울리죠? 강아지, 침이 쏙 들어갔잖아요. 침이 안 생겨요. 자, 보시면. 무조건 자극을 생략하고 조건 자극만을 계속 주면 조건 반응은 점차로 약화돼가지고 끝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소멸. 없어져 버린다. 이게 소고예요. 아시겠죠? 음식물이 빼져버리고 그냥 송소리만 계속 반복돼요. 처음에는 음식물을 빼도 강아지가 침을 흘려요. 자,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왜? 소리만 치고 음식물을 안 주잖아요. 침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소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회복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고하고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소고 이후에 충분한 노력을 원래의 조건화가 주어진다면 다시 뭐예요? 조건에 대한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에 대한 자발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소고된 학습 활동이 자극의 조건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에. 종소리를 계속 치면 밥을 줬다가 다시 종소리 쳤는데 밥을 안 줘요. 자, 그런데 종소리 치는 거하고 밥하고 다시 또 딱짓기를 해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강아지가.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약물 중독 있죠. 약물 중독자. 최근에 뭐 연예인이 뭐 약물 중독 했느니 맞느니 말 많잖아요. 예. 특히 약물 중독, 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빼박이에요, 빼박.
여기에 빠지고 나면은 뭐랄까,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약물 중독을 극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게 자발적 회복이에요. 왜? 코카인 중독자가 흰색 파우더, 밀가루, 우리 마약 중독자들은 이렇게 특히 흰색 가루만 보면 되게 사람들이 민감해져요. 왜? 다시 옛날에 했던 그 감흥이 떠오르잖아요.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과 강한 결합을 일러가지고 자기를 갑자기 팍 일어나요.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죠. 그런 쾌감들이. 자, 마약을 다시 사용하자는 강한 충동성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 회복이 된다. 없어졌던, 소거됐던 것들이.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을 알코올 병동에 가시면 그분들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빈컵 있죠. 빈 잔. 아주 짠해요.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안에 술 없죠. 예, 이걸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짠을 하십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밀가루는 마약하고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예, 요런 게 자발적 회복으로 통해가지고, 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거됐다는 겁니다. 자, 파블로프의 이론의 평가를 보시면은, 이 파블로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이론을 기초를 다지신 분이죠. 앞에 정신역동 이론이 사람의 내면의 심리적이거나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무의식보다도 외부 환경, 그리고 이런 외부에 있는 조건들이 그런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최초로 이러한 행동주의 이론을 시작하신 분인데, 자, 이 파블로프의 이론의 평가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는 다른 말로 반응적 조건화인데, 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침을 흘리게 되잖아요. 어떤 종소리나 아니면 음식물 때문에. 자, 이 고전적 조건화는 뭐예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서 이론적이거나 실험적 기초를 제공을 했는데 의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 이후에 다양한 원리들을 발전시키게 된 원동이 되는 게 이 파블로프의 이론, 선구자죠. 행동주의 이론이. 자, 공황 발작이나 과도한 불안 반응, 아니면 심리적인 성교불능 상태나 성기능 장애, 암 환자의 화학요법, 이전에 나타나는 예기적인 메스꺼움. 암 환자가 주로 마지막이나 아니면 좀 말기 암 환자들은 그 암이 퍼진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일 때 일단은 잘라낸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퍼진 곳을 잘라내지는 않아요. 그럼 뭐 하겠노? 방사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방사선 치료. 예. 그게 감마선인가 제트선인가 뭐 있잖아요. 예. 자, 그거를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이 큰 거면, 왜냐면 우리 방사능이 쏘이면 사람이 세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예,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얼마나 힘들면은, 근처에 아마 여러분들도 암 환자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방사선 치료를 한 번씩 받고 오면은 너무 힘들어 살이 빠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빠집니다. 눈썹도 빠져요. 털이나 털은 다 빠져요. 왜? 세포들이 죽어버립니다.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세포들도 죽어버려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힘들잖아요. 자, 그리고 밥을 못 먹는데요. 속이 메스꺼 와가지고.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런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약물 치료를 받으면은, 아, 내일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으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데 속이 메스꺼워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조건화가 된다는 거죠. 고전적 조건화가 됐다는 거죠. 비자발적인 환경적 그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파블로프 이론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집에 가다가 나면 길가에서 덩치가 크거나 앙 하는 개들 보면 무섭잖아요. 예. 자, 이런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한테 물렸다든지 아니면 쫓겼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만약에 아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개가만 지나가도 혹 피하게 되잖아요.
개에 대한 공포증을 학습하게 되잖아요. 맞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유쾌한 정서 반응도 고전적 조건을 통해서 형성되죠.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춘기 시를 지나고 사춘기 때 보면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왜 연예인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다 이쁠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전적 조건하죠. 자, 매력적인 유명 인물 플러스 뭐예요? 자, 매력적인 우리 유명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 화면에 나올 때 우중충하거나 아니면 뭐 공동묘지나 이런 걸 택하던가요? 바다, 산, 아니면 뭐 꽃, 배경, 즐거움을 주는 배경을 플러스를 시키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게 광고에 보면 상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감정을 유발시키죠. 이건 광고의 효과예요. 광고에서 어떤 우리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까? 고전적 조건화예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항상 즐겁고 아름답고 잘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지.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샴푸, 무슨 자동차, 무슨 옷 브랜드, 무슨 신발 이런 것처럼 상품을 끼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고정적 조건화를 통해 가지고 무작위적인 반응 뭡니까? 사버려요.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 거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저도 사본 적 있어요. 지금 제가 딸 둘을 키우는데 저희 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의 오빠들 무슨 광고 나오면 꼭 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것들이 고정적 조건을 이용한 우리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극 반응의 심리학 영역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 게 우리 파블로프. 네, 파블로프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극 반응, SR 이러한 심리학 영역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 게 이 파블로프. 어떻게 보면 이 자극 반응에 대한 행동주의에 나온 이론들을 기초화시켰던 행동주의 이론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차 시 이 파블로프 이론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2차 시 우리 행동주의 이론에서 또 좀 독특한 파블로프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이론을 만든 스키너의 이론에 대해서 2차 시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